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낯선 여정이다. 퇴직과 동시에 일상의 흐름은 바뀌고 소득의 구조도 급격히 재편된다. 많은 이들이 같은 제도 속에서 연금을 받지만 누군가는 동남아 장기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마트 시식 코너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찾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란히 퇴근하던 동료들 사이에 벌어진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결국 그 간극을 만든 건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떻게 준비했느냐라는 질문에 있다. 같은 연금이라도 이를 어떻게 쓰고 어떤 전략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했는가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연금은 그저 기본 바탕일 뿐이며 이후의 선택들이 삶을 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는다. 실제로 은퇴 후의 빈부를 나누는 갈림길에는 몇 가지 명확한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투자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고 생활비를 다루는 습관이기도 하며 관계의 질 혹은 건강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다. 첫 번째 사례는 63세의 이정숙 씨다.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그녀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170만 원가량의 연금을 수령한다. 특별히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정숙 씨는 지금 제주도의 한 소형 타운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니어 생활을 누리고 있다. 비결은 단순했다. 은퇴 전 5년부터 매월 생활비와 소비 패턴을 은퇴 생활에 맞게 미리 조정했고 주거도 자가로 해결해 놓았으며 자녀의 경제적 독립도 일찌감치 마무리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큰 병 없이 지내고 있다. 그녀의 말처럼 은퇴 후의 평온은 숫자에 많고 적음보다 지출을 통제하고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서 비롯된다. 결국 같은 연금도 그 돈이 어디로 새지 않도록 삶의 틀을 미리 다져놓은 준비 덕에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사례는 62세의 박용진 씨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했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130만 원 수준이다. 정년 후 급히 일거리를 찾아야 했고 현재는 경비직으로 주간 근무를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다. 비슷한 금액의 연금을 받지만 그의 삶은 이전보다 더 빠듯하고 피로하다. 문제는 은퇴 전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했다는 데 있다. 퇴직금 일부는 자녀 결혼 비용으로 빠르게 소진되었고 남은 금액은 급한 생활비로 써버렸다. 자녀의 독립도 더뎠고 본인의 건강도 소홀히 했다. 무엇보다 은퇴 직후에 수입이 뚝 끊기며 불안감이 심화됐고 허둥지둥 일자리를 찾다 보니 만족도는커녕 노동 강도만 높아졌다. 같은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준비와 대응의 차이가 그의 삶을 팍팍하게 만든 셈이다. 세 번째 사례는 61세의 김영수 씨다. 공공기관에서 25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그는 연금 외에도 임대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다. 연금은 월 150만 원 수준이지만 과거 서울 외곽에 매입한 작은 빌라 두 채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더해져 매월 총 250만 원 안팎의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그는 생활비의 60%를 임대 수입으로 충당하고 연금은 오롯이 의료비와 여행비 등 선택적 지출에 쓰고 있다. 이 구조는 그의 삶을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어떻게 다각화하느냐가 삶의 풍요를 가른다고 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에서 그는 일찌감치 대체 수입원을 확보한 덕에 경제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그 삶의 양태는 천차만별이다. 결국 차이를 만든 것은 준비의 깊이와 전략의 유무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생활비 구조를 미리 단순화하고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다. 주거비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둘째는 현금 흐름의 다변화다. 연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임대 수익이나 소규모의 온라인 판매 같은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면 소비에 대한 자율성이 커진다. 셋째는 지출의 기술이다. 노후에 필요한 비용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도 많다. 이를 위해 현금성 자산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긴급 지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는 건강 유지다. 같은 연금을 가지고도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달라지면 생활의 품격이 급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략은 심리적 안정감이다. 소득의 크기보다 예측 가능한 지출 구조와 준비된 삶의 방식이 안정감을 만들어내고 이는 결국 삶의 만족도로 이어진다. 은퇴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다. 현실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연금의 크기만을 논할 수 없다. 같은 제도 안에서 각자의 삶은 너무도 다른 길을 걷고 있고 그 차이는 은퇴 전후의 태도와 전략에서 비롯된다. 결국 같은 연금인데 왜 저 사람은 여유롭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준비의 차이라는 간단하고도 분명한 진실로 귀결된다. 은퇴 후 삶의 풍요로움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요소는 단순히 국민연금의 수령액이나 퇴직 당시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었는가 하는 숫자의 문제를 넘어선다. 숫자는 분명 중요한 기초이지만 그 기초를 어떻게 쌓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같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의 경로를 걷는 이유는 바로 이 전략의 차이에 있다. 본 칼럼에서는 연금이라는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누군가는 여유를 누리고 누군가는 빠듯한 생활에 내몰리는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5가지 전략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지출 구조의 단순하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수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시기가 아니며 따라서 지출을 줄이고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주거비는 노후 재정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느냐에 따라 연금의 실질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주거비를 없애거나 줄이면 연금의 대부분을 소비나 건강 유지에 활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크다면 같은 연금을 받아도 실제로 체감하는 여유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은퇴 전부터 이러한 지출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비에 대한 통제력과 소비 습관의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 흐름의 다변화다. 연금은 안정적인 소득원이지만 그 금액은 대체로 제한적이다. 여기에 임대소득이나 금융상품의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간헐적인 아르바이트나 자영업 수입이 더해진다면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의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임대소득은 연금과는 다른 유형의 수입원으로 비정기적인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은퇴 직전에 이러한 대체 소득원을 준비하려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현금 흐름 다변화를 위해서는 최소 10년 전부터 계획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이나 금융 투자에 대한 실천과 학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금융 자산의 구성이다. 연금 수령 외에 얼마나 유동성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결정한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의 돌발적인 요청,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상승에 대비하려면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 유동 자산을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흔히 퇴직금을 한 번에 투자하거나 자녀에게 사용하는 경우 이후 재정적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산의 일정 비율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산 배분에 대한 기본 원칙과 위험 관리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네 번째는 건강유지 전략이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피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노후 생활비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만성질환이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병원비가 늘어나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 의료비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는 곧 여가비와 선택적 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식습관의 개선, 적절한 운동 루틴의 유지가 연금 활용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 요양 보험이나 실손 보험 등 은퇴 이후를 위한 건강 관련 보장 설계는 필수적이다. 마지막 전략은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일정하더라도 지출의 예측 가능성과 소비의 자율성이 유지되면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진다. 반대로 불확실한 수입 구조나 계획되지 않은 지출은 매월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심리적 안정감은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과 통제력에서 비롯된다. 이는 은퇴 전부터의 준비 과정에서 비롯되며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 취미와 관심사의 지속 등도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수록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은 높아지며 이는 다시 삶의 만족도로 이어진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같은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전략의 유무와 그 실행력이 삶을 갈라놓는다. 지출을 통제하고 수입을 다변화하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갖는 것이 은퇴 후 여유를 만드는 결정적 요소다. 많은 이들이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야 뒤늦게 문제를 자각하지만 실제로 그 격차는 수십 년 전부터 형성되고 쌓여온 결과물이다. 따라서 은퇴라는 변화의 시점을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나의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수입의 원천을 고민하며 삶의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 은퇴는 선택이 아니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은 분명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범한 일상 속 준비의 습관과 태도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 삶의 여유는 결국 전략과 실행에서 비롯되며 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다른 미래를 만드는 힘은 지금 이 순간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